24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세 문제 제목 찾기, 주제 찾기, 요지 찾기는 같은 문제풀이 유형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토픽 센텐스를 찾고 그 토픽 센텐스를 요약하면 제목이 되고요. 그것을 갖다 그대로 쓰면 요지가 되는 것이죠. 이 글의 제목은 답은 2번 Too much education won't hurt you. Too much education, 너무 많은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도 당신을 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네요. 이때 to라고 하는 것은 보통 좀 too much 하면 너무 많아, 안 좋은 뜻이에요. too much, to가 들어가면 너무 뭐뭐 하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투용법 할 때 우리가 부정문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to 형용사, to 부정사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해요. 부정문이죠. 사실 부정이 낫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즉 너무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 하다. 즉 부정의 의미예요. 네가 거기에 올라가기에는 너무 키가 작아. 너무 작아서 너는 올라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래서 to가 들어가면 좀 부정적인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 그런데 won't hurt you, 당신을 해하지 않아요. 이걸 할 때는 양보절로 해석하면 좋겠죠.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아도 너를 해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In life, 인생에서 they say that, 그들이 말을 합니다. Too much of anything, 어떤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It's not good for you, 당신에게 좋지 않다. 그렇죠. 뭐가 됐건 너무 많이 하는 건 too much 하면 좋지는 않죠. 정도가 있는 건데. In fact, 실제로 접속사 같은 거 잘 봐두세요. 실제로 too much of certain things in life, 인생에서 이때 certain은 확실한이라는 뜻도 있던데 여기서는 어떤 또는 뭐 특정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인생에서 특정한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이때 much는 명사로 쓰였죠. 너무 많이 하는 것, 너무 많은 것은 can kill you, 당신을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for example, 접속사는 잘 봐놓읍시다. They say, 그들이 말하죠. Water has no enemy. 물은 enemy가 없다. 물은 적이 없다. 적이 없다? 물은, 여기서는 물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은 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Because, 왜냐하면 what is essential to all life.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essential하기 때문에. 민규야, essential이 뜻이 뭐게? 중요한, 필수적인 이란 뜻이죠. 필수적인. 물은 인생에서 필수적인 거라 물은 너무 enemy가 없어, 나쁜 게 없어요. But, 하지만 이런 접속사로 계속 연결되고 있죠. If we take in, 이 take in이 흡수하다란 말이죠. take in 섭취하다. take in too much water, 너무 많이 물을 섭취하면 like one who is drowning, 뭐 drowing은 물에 빠져서 익사하다란 말이죠.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하는 사람처럼 너무 많은 물을 먹게 되면 it could kill you, 너를 죽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설탕도 그렇죠. 모든 물질에는 치사량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 술도 일정 량 이상 먹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흔히 먹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알려줬는데요. 설탕도 치사량이 있대요. 설탕의 치사량은 한 키로로 따지면 2kg 정도. 그래서 달콤하게 죽고 싶으면 설탕 2kg 있죠. 마트에 가면 1kg짜리 요만한 거 하나 팔잖아요. 주전자에다 물 2리터 넣고 그거 2개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하루 종일 퍼먹으래요. 그러면 죽는데요. 자, 그런데 education is exception,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좀 봐놓을 필요가 있다. exception, to this rule, 이 룰에 교육은 이 규칙의 예외다라고 하는, 뭐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이 문장을 이렇게 쭉 해놓고 빼놓고, 다른 곳에 빼놓고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장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빈칸 넣기로 the exception to this rule, 이 부분을 시험에 내거나, 아니면 this rule이 나타내는 걸 우리말로 뭐 몇 자 이내로 적으시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육은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너무 많은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특정한 것을 너무 많이 하면 죽일 수도 있다. 뭐 이 부분을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You can never have too much education of knowledge. 당신은 절대 too much한 교육, too much한 knowledge를 가질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too much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안 좋은, 너무 많아서 좋지 않은 교육, 너무 많아서 좋지 않은 지식,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cannot too much가 들어가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있습니다. The reality is that, 현실은 that 이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장이 나오죠. Most people will never have enough education in their lifetime. 대부분의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평생 동안 충분한 교육을 받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죠? 오히려 부족하다는 말이죠, 현실에서는. I am yet to find that one person who has been hurt in life by too much education. 그리고 너무 많은 교육으로 인해 나는 인생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을 yet은 아직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아직까지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못 찾았다는 말이죠. rather,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접속사로서 아까 위에 것과 찾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we see lots of casualty every day. casualty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왔네요. 피해자, 사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날마다 많은 사상자를 오히려 보죠. 전 세계적으로. resulting from, 뭐뭐로부터 유래하다. the lack of education, 오히려 교육의 부족, 결핍, 이라는 뜻이죠. 교육의 부족이나 결핍으로부터 result from, 유래하다, 유래된 그러한 피해자를 오히려 보게 된단 말이죠.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었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교육이 부족해서 그것으로 유래한 많은 사상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You must keep in mind that, 너는 keep in mind,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명심하다라는 말이죠. 마음속에 품다니까 명심하다. 당신은 대티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Education is long-term investment, long-term, 장기적인. 반대말은 short-term이 되겠죠. 교육은 장기적인 투자다. Of time, money, and effort into human. 인간에 대한 시간, 돈, 노력의 장기적 투자. 그게 뭐다?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간혹 보면 이 도표 문제에 약한 친구들 종종 있어요. 쉽게 푸는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푸는데 도표 문제만 나오면 좀 버벅대는. 나도 고등학교 때 오히려 그 아카데믹한 글이나 문학적인 글은 잘 맞추는데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실용문이라고 하죠. 이런 것은 좀 해석을 해도 재미도 없고 꼭 영어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25번과 같은 도표 문제는 매번 나오고 학교 시험에도 항상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밑에 걸 약간 바꾸겠죠.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이 도표를, 이 부분을 읽기 전에 제목과 이 도표를 이미 읽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즉, 이 도표를 보고 나서 이 도표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는 이 밑에 있는 문제를 풀면 안 돼요. 도표를 딱 보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도표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줘. 이것은 제목에 나왔죠.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자, 2015. 2015년에 가장 많이 말이 되어지는 세계 언어란 뜻이에요. 그러면 뭐 당연히 영어 순서대로 되겠죠. 중국어, 요거는 힌두어인가요? 스페니쉬, 프랑스어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밑에 토탈 스피커, 전체, 네이티브 스피커,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 전체의 스피커들 숫자. 여기서 보기 1억 5천만 명, 아니죠.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5억 명이죠. 그런데 네이티브, 이걸 모국어로 쓰는 사람의 숫자는 3억 7,500만, 미국과 영국 정도 합친 게 되겠죠. 그랬을 때 시험에는 항상 뭐가 나오느냐면요. 가장 큰 나라, 가장 작은 나라, 밑에 동그라미 1, 2, 3, 4, 5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차가 가장 큰 나라, 그 다음에 반대로 차가 가장 작은 나라, 가장 큰 나라. 여기는 차가 거의 없죠, 별로.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또 도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도표가 뭐 역전이 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죠. 요건 여담인데,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어. 그 숫자가 토탈 숫자겠죠. 토탈 숫자로 해서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정도 될까요? 한국어를 쓰는 사람의 인구는 한국어 인구수로 했을 때 등수로 몇 번째 정도 될 것 같아요? 열 몇 번째? 30 몇 번째? 전 세계에는 300개 가까운 나라들이 있죠. 그죠? 언어는 6,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어요. 여기 넘버 5는 여기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몇 등? 한국어는 몇 등? 인구수로? 토탈로? 30번째? 10몇위? 10몇이에요. 16인가 7인가 돼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아닌 거죠. 우리가 독일보다 독일을 쓰는 인구가 더 많아. 독일 인구가 거의 8천만 되거든요. 8천만 좀 안 되는데 남북한 합하면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쓰는 나라가 여기 뭐랄까요? 적은 나라가 아니다. 특히 네이티브 같은 경우로 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상위권이에요. 네이티브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아서 우리 딱 그 북한하고 남한만 쓰는 언어잖아요. 대부분 다 식민지 때문에 이 언어를 쓰게 됐고 그게 남아서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여담이고요. Above graph. 자, 위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The number. 숫자를 보여주죠. Total speakers and native speaker of 5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in 2015.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항상 첫 번째 문장은 이 도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도표를 읽었으면 이 첫 번째 문장은 해석 안 하셔도 돼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2015년에 가장 말이 많이 되어지는 세계 언어 5개 중에 토탈 화자와 네이티브 화자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방금 봤잖아요. English the most spoken. 자, 첫 번째가 영어가 가장 많이 말해지는 언어다. 맞죠? 뭘 가지고 있는 1,500 million total speakers 15억 명이에요. 그렇죠? 이건 현재 제껴야 되겠죠. Chinese is second. 그죠? 딱 보니까 두 번째가 중국어고요. second on the list에서 1,100 million 11억 토탈 스피커가 되고요. 그 다음에 in terms of the number of native speaker 그런데 네이티브 스피커 숫자에 자 in terms of 뭐뭐에 관하여 란 말이죠. 토탈 말고 네이티브 스피커 숫자에 관해서 말하자면 중국이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follow는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follow가 뒤따라가다잖아요. 수동태로 쓰면 선행하다. 힌두어보다 선행하는 이란 뜻이에요. 앞서는 이런 식으로. follow가 뒤따르는데 어떻게 앞선으로 해석해요? 왜냐하면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힌두어의 앞서는 세계 2위 볼까요? 중국어는 네이티브로 따지면 982. 그죠? 982가 요거 네이티브로 따지니까 중국이 가장 높죠. 그죠? 그 다음에가 힌두어니까 힌두어보다 followed 수동태로 쓰니까 The number of native speaker English. 자, 영어를 쓰는 네이티브 스피커의 숫자는 smaller than that of Spanish. 보다 작다. 스페인어의 작다가 아니에요. 그죠? 375 두 개 연결해 보면은 영어가 더 크죠? 답은 이쪽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 나오면 더 이상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참고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되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서술형으로 만드는 학교들도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만약에 문제를 해놓고 도표를 그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 준 다음에 뭐 미국의 또는 중국의 뭐 네이티브 스피커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그리시오. 무엇보다 크고 무엇보다 작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문제를 낸 학교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뭐 간단하게 보고 합시다. 27번. 27번 답이 3번인데요. 1인당 사진 여러 장을 출품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죠. Only one entry per person per 한 명당 하죠. 사람 한 명당 하나의 엔트리만 가능하다. only라고 나왔죠. 엔트리는 축구로 따지면 엔트리는 뭐라고 하죠? 엔트리가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 명만 출입, 한 명만 등록 뭐 이런 뜻이 되겠죠.
entry는 출입 등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entry member라고 축구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entry 클릭하면 되나? 진출, 가입, 참가. 요즘은 참가 정도 되겠네요. 그죠? 가입. 사람 한 명당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 하나만 진출할 수 있다. entry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29번으로 넘어갑시다. 어법상 틀린 것. 여기서는 어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음식, 푸드 라벨에 관한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으로 기억이 나실 거예요.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성호야, 이 문장 해석해 볼래? You are what you eat. 해석해 줘. 성호. 성호야, 해석해 줘. 그쵸. what은 우리가 뭐뭐 하는 것, 관계대명사를 해석하고, 이게 주어가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 당신이란 사람은 당신이 먹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죠. 은유법을 쓴 거죠. 너라고 하는 존재는 네가 먹는 것으로 구성돼. 네가 먹는 것이 너를 나타내. 라고 하는 표현이죠. You are what you eat. 너는 네가 먹는 것과 똑같아. 네가 안 좋은 거 먹으면 너는 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That phrase. 이 말은 is often used. 종종 사용이 되어져. 뭐 하기 위해서? To show the relationship.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과? Between A and B. The food you eat. 네가 먹는 음식과 your physical health. 너의 신체적인 건강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이 사용돼. 몸에 좋은 거 먹으면 네 건강하고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건강하지 않아. 너는 네가 먹는 것과 똑같아. 즉 너라고 하는 건 너의 건강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해서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너의 건강 상태는 네가 먹는 것에 따라 이루어져.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이죠. But 그런데 do you really know? 너 정말 알아? What you are eating. 네가 무엇을 먹는지 알아? When you buy processed food. 이게 가공된 가공식품이라고 하죠. 가공식품의 반대말은 뭘까요? 유제품? 이게 가공된 이란 뜻. 가공 않은 식품을 영어로는 raw food라고 해요. 생짜, 생으로 된 음식이란 말이죠. 가공 안 된 식품이라고 해야 되나? 가공식품의 반대말 하니까 나도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가공된 식품을 사거나 캔에 들어있는 음식을 사거나 포장된 goods, 물건들을 살 때 네가 무엇을 먹게 되는지 너도 아느냐 말이죠. 먹는 게 이 건강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소세지를 샀어. 그럼 그 소세지 안에 뭐뭐뭐가 들어있는지 네가 알고 먹느냐 이런 말이에요. manufactured product. 많은 manufacturing 제조된 제품이죠. 제조된 제품들 대다수는 made today. 오늘날 만들어지는 제품들 대다수가 contain so many chemical and artificial ingredients that 이게 that이죠. So that 구문이에요.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너무 많은 화학물질과 인공재료, ingredient는 재료, 구성 요소라는 뜻이에요. 너무 많은 합성 재료들을 갖고 있어서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know. 때때로 알기가 어려워. exactly, 정확하게. What is inside? 여기도 what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하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Fortunately.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알기가 어려운 다행스럽게 now 이제는 there are food label. 음식에 라벨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다 사면 거기에 다 탄수화물 몇 프로 뭐 다 들어있죠. 요즘에는 국산 뭐 어디산 이렇게. Food label are good way. 푸드 라벨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뭐 할 수 있는? To find the information about the food you eat. 당신이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Label on food. 그 음식에 붙어있는 라벨들은 like, 이제 비동사 다음에 like가 오면 뭐뭐와 같다 이런 말이죠. The table of contents found in book. 책에서 발견되어지는 컨텐츠. 이 컨텐츠는 목차라는 뜻이죠.
또는 내용이란 뜻이에요. 영어책 사면 첫 장 넘기면 컨텐츠 해가지고 몇 페이지 뭐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컨텐츠 테이블은 여기서는 표란 뜻이에요. 테이블은 우리가 먹는 이 식탁도 있지만 책 속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표를 나타내니까 이것 좀 알아놓으세요. 이런 단어들 테이블 오브 컨텐츠 하면은 목차 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The main purpose of food label. 자, 이 food label을 붙이는 주된 purpose는 목적은 is to inform you.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What is inside?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The food you are purchasing. purchase는 buy하고 똑같아요. 구매하다. 네가 구매하게 될 그 음식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게 목적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어디 여기 말하는 거야?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는 푸드 라벨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주어는 여기에 있죠. 얘가 주어예요. 이거 동사고요. 음식 라벨의 주된 목적은 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purpose가 s가 안 붙었죠. 그러니까 is를 쓰는 게 맞아요. 의미상으로. 그래서 라벨이 음식 라벨이 뭐뭐 한다라고 하면 이게 are가 되겠지만 음식 라벨의 주된 목적은 하니까 이 목적이 주어고 목적은 is to inform 알려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보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할 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문장은 해석하기 쉽죠. The main purpose is to inform. 뼈대죠, 뼈대. 주된 목적은 알려주는 것이야. 이건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가 주된 목적. 근데 뭐의 주된 목적? 이 음식 라벨의 주된 목적은 알려주는 것. 누구에게 뭘 알려줘? 당신에게 what is inside,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어디에? 네가 먹는 음식에. 이렇게 수식어가 계속 붙어가지고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삭제하고 뼈대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해석이 오히려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어 동사 찾기 할 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을 삭제하고 뼈대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또 중요하긴 해요. 방금 민규 네가 물어본 것은 시험 문제 실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30번을 볼까요? 30번 3점짜리죠. 드디어 이제 30번 때부터는 3점짜리들이 쏟아지고 여러분들 시험지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틀리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가 보자. 승준아, 이게 무슨 내용이 이게 풀어봤으니까 기억날까요? 이게 나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선생님도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스몰 체인지를 무시하지 마 라고 적어놨네요. 나중에 이거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내가 이거를 내가 만든 교재 있잖아요. 여러분들 준 그것처럼 뽑아서 드릴게요. 다음 주 숙제는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숙제를 내줄 텐데요. 같은 지문을 처음 보는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맞추는 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필요한 것들. 심지어는 수능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70%가 연계 출제니까 봤던 지문이 다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현재 교과 과정상에서 영어 점수, 수능과 내신을 잘 잡기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본 지문을 보고 새로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지문을 분석적으로 이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맞추어야만이 좋은 점수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수능도 그래요. EBS에서 연계 출제가 70%라고 되니까요. 봤던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책으로 만들어준 것도 그렇고 이따 프린트로 나눠줄 것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나눠준다거나 교재도 있어요. 반복해서 볼 수 있게끔 정리를 잘 해놓고 2번, 3번 정도 보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지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자, 30번으로 돌아와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의미를 파악해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서 3점짜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3번이 답이죠. We often ignore small change. 여기서 한번 끊어지겠죠? 우리는 종종 small change를 굉장히 ignore 해요. ignore 진우가 뜻이 뭐예요? 무시하다. 여기서 무시하다. 이게 동사죠? V 동사고요. 여기서 ignorant. ignorant는 형용사예요. A는 형용사거든요. 이게 무지한이란 뜻이에요.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무식한이란 뜻이죠. 뭘 모르는 이란 뜻이에요. 무식해. You are ignorant 뭐뭐 하면 욕이에요. 너 무식하구나 이런 뜻이죠. 우리는 종종 사소한 변화들은 다 무시해버려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don't seem to matter. 이때 matter가 중요한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matter가 명사로 쓰이면 문제라는 뜻도 있죠. What's the matter? 하면은 뭐가 문제니? 뭐 문제 있어? 이렇게 되지만 doesn't matter. It don't seem to matter 하면 중요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very much in the moment. 그 순간에는 그것들이, 이때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small change들이죠. 이 small change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종종 무시하죠. If you save a little money now, 지금 당신이 약간의 돈을 저축한다면 you are still not millionaire. 그 조금 저축한다고 해서 당신이 밀려네요. 백만장자는 아니죠. 그죠? 조금 나 10만원 용돈 받아가지고 20만원 저축했어. 백만장자 아니에요. If you study Spanish for an hour tonight. 오늘 밤에 당신이 스페인어를 1시간 공부했다면 you still haven't learned the language. 여전히 뭐 1시간 정도 공부한 거 가지고 그 언어를 공부했다고 한 것은 아니죠. We make change. 우리는 몇몇 변화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the result, 이 결과는 never seem to come quickly. 절대 빨리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돈 좀 모았다고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공부했다고 스페인어 공부했다고 스페인어를 이미 마스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we slide back into our previous routine. 그러다 보니 효과가 빨리 안 나오니 우리 slide 다시 예전에 previous 이전의 루틴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돈 좀 모으다가 뭐 백만장자도 아닌데 안 모아. 스페인어 공부하다가 며칠 공부하다가 뭐 스페인 일하고 이제 되겠니? 안 해. 다시 slide back into our previous routine 한단 말이죠. The slow pace of transformation. 변형이죠. 변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이 느린 페이스, 이게 주어져. 페이스가 느려요, 굉장히. 이 느린 페이스는 또한 make it difficult죠.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it가 목적어 투심 break the bad habit. 나쁜 습관을 깨는 것을 또 어렵게 만들죠. 빨리 해가지고 빨리 습관이 바뀌면 좋은데 페이스가 느려. 습관 하나 바꾸려면 보통 한 달, 2달, 100일 이 정도 걸리잖아요. 이 페이스가 굉장히 느리단 말이죠. 이 느린 페이스가 나쁜 습관 깨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If you eat an unhealthy meal today, 만약 오늘 당신이 건강에 좋지 않은 불량식품을 먹는다면 the scale doesn't move much.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케일. 이때는 스케일은 저울, 몸무게 이런 말이죠. 저울이 그렇게 몸무게가 빨리 움직이진 않아요. 조금 먹는다고. A single decision is easy to ignore. 한 번 간단한 결정 내리는 거는 무시하기 쉽죠. 한 번쯤이야 이런 거 먹어도 되지 이렇게. But 그런데 when you repeat small error, 이 사소한 실수들을 repeat, 반복하게 될 때, day, 날마다 그렇게 될 때, by following poor decision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안 좋은 결정들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뭐 하게 된다? Our small choice, 우리의 이 작은 선택이 add는 쌓이다란 말이죠. add up to bad result, 쌓여서 나쁜 결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to는 결과의 to예요. add up, 쌓여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의 to. 전치사 to가 결과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Many missteps eventually lead to problem. 많은 misstep, 잘못 스텝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eventually, finally하고 똑같아요. 결국 잠펀치가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작은 misstep들이 결국엔 lead to 어디로 이어지다,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교훈적인 내용인데요. 그죠? 3점짜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